검찰의 국정원 특활비 수사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면 충돌하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에 관여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책 발표 직전에 이익을 보고 팔아치워 50%가 넘는 수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 투자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대책에 대한 정부 신뢰가 또 추락했습니다. 이 시간 김현 민주당 대변인, 이경원 한국당 부대변인,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주 정치권의 최대 이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 특활비 검찰 수사 이후에 나왔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 그리고 박수현 대변인의 입을 빌려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청와대 기자회견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현 정권의 대결 양상으로 가고 있다. 이게 여의도 쪽 시각인 것 같습니다. 먼저 3당은 어떻게 이번 사태를 보고 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은 어떠신가요? 자, 일단은 사건이 내부 고발로 비롯된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자금 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돈의 흐름을 보다 보니까 발견이 되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성호 전 국정원장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이제 비공개 상태로 소환해서 조사를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나온 건 없지만 어쨌든 이제 조사한 내용이 있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김희중 전 부속실장, 그리고 김백준 전 기획관, 그리고 지금 비서관 지냈던 김진모, 이 비서관 3인의 이 진술이 나왔던 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무슨 정치 보복으로 규정해서 이제 좀 모면하려고 하는데, 예. 일단은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예. 또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어쨌든 이제 일부 언론에 의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무마가 되거나 아니면은 또는 이제 하고 싶은 말들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반영이 되지만 이제는 그렇게 공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무리 이 얘기를 가지고 본인이 내게 물어보라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배수의 진을 치지만 별로 이렇게 별무소용하다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탄핵과 파면이 된 전직 대통령을 본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한 거고, 죄를 지었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국민 정서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정원 특활비를 유용했다라는 그 진술이 나온 마당에 이것이 다른 이유를 들어서 전 정권의 그런 문제를 들춰내느냐라고 하지만, 예. 그러면은 봐줘야 된다는 거냐. 범법 행위를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죄를 물어야 되느냐라고 예.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논리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18개 범죄에서 20개로 추가된 게 국정원 특활비를 유용했다는 혐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점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내게 물어라가 아니라 내가 답해야 된다. 내가 국민들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소상히 진실을 파악을 해야 된다. 왜 못하는지 예. 궁금해하죠.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보시는지. 예, 결국은 이번 조사가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정치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느냐. 아무래도 지금 현 정권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거 비명이 가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죽음이 MB의 측에 최종적으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다고들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조사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정치 보복이 안 될 수가 있느냐는 관점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내부 고발 얘기를 하시는데 과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내부 고발이었습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보면 조사다가 나온 거거든요. 뭐냐, 박연차 전 사장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어떤 돈을 받았다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가족이 돈을 받았다고 하는 640만 불을 받았다고 하는 것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저는 잣대는 똑같아야 된다 봅니다. 그때 그것을 정치 보복으로 보지 않는다면 똑같이 그것도 정치 보복이 되지 않을 텐데, 그때는 정치 보복이고 자신들이 당한 것은 정치 보복이고 이건 정치 보복이 아니다. 어떤 기준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들은 다 깨끗하다는 이야기죠. 절대 예.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직접 분노를 표시하셨는데요. 과연 이 MB 전 대통령이
정치 쟁점화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본인이 정치의 중앙에 들어온 것이 과연 바람직한 태도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대통령은 한쪽의 대통령이 아니라 전체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한쪽 눈만 보고 봐서는 안 되겠죠. 대통령은 전체를 보는 건데 대통령이 왜 전임 대통령과 검찰 사이에 끼어들어서 본인이 한쪽 편을 드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은 바로 검찰권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분노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나면 왜 야당이 가이드라인이라고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가이드라인 될 수밖에 없겠죠. 대통령이 분노하는 사를 그걸 조성하는 검사가 어떻게 거스를 수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 잠시 뒤에 말씀하시죠. 국민의당. 저는 이게 검찰의 수사와 사법부의 판단에 맡길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MB 대통령의 어떤 그 수사나 이걸 가지고 진영 대결 구도로 몰아가는 것은 그 이명박 대통령의 그 성명도 대단히 적절치 않았고 이게 뭐 적폐청산 무슨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뭐 정치 보복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예. 저 권력형 비리는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보수 괴멸시키려고 한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른바 진영 논리에 입각한 예.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와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를 정치화하는 성명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먼저 시작을 했고요. 예. 이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라는 표현을 쓰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왜냐? 이것은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수사를 해야만 해결될 문제거든요. 예. 근데 마치 그 분노라는 단어 이것 때문에 검찰이 당연히 수사 가이드라인이 그 심정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구조가 됐다는 것. 그리고 진영 논리의 정치 게임에 현직과 전직 대통령이 각각 앞장서는 꼴이 되는 게 과연 지금 이 상태에서 바람직한 거냐. 저는 예.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발언은 모두 적절치 않았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박수현 대변인을 통한 어떤 그런 대응이 잘못됐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 용어 자체 그 분노라는 단어를 썼든지 그걸 잘못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대응도요. 제가 보기에는 검찰 수사로 말을 해야죠. 그다음에 증거와 그걸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 대통령이 분노한다 하면서 그 노무현 대통령에 관련된 부분을 또 거론을 하고 마치 그 팬심들이 있는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팬심에 불을 지르는 정치에 활용하려고 하는 네. 이런 게 보였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현직 대통령도 문제가 있고 전직 대통령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수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엄정하게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지금 김철근 대변인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정치보복이 아니고 검찰이 있는 그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마치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논리대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양비론으로 놓고 보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아까 관여된 사람이 조사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청와대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명백히 이건 허위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아서 사용했다라는 진술이 나온 겁니다. 태강 실업 수사, 개인적 수사였습니다. 그것을 엮은 거죠. 얽어맨 거죠. 그리고 640만 달러? 뭐가 입증이 됐습니까? 왜 카더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마치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아서 썼다, 전달했다는 겁니다. 특가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지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전 국민이 보는 생중계로 되는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시정하셔야 됩니다. 아직 MB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되는 진행되는데 제가 말씀하는 건 상황인데 말씀드린 것은 김현 대변인이 예, 말씀하신 김희중 부분은 조금, 아니죠. 김희중 예. 부속실장과 예. 그다음에 김백준 전 기획관과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자금의 흐름들을 보면서 예. 파악이 된 내용이고 진술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진술 이거는. 네. 수준이지 아직 검찰에서 MB를 그래서 불러서 지금 모든 조사한 건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제가 그렇게 예, 말씀을 드리는 그래서요. 거죠. 예.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랬습니다. 뭐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내게 물어라가 아니라 진실을 말씀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앵커께서 예, 제가 반복되는 이야기할게요. 그 예, 부분에 예. 대해서는 요거 해주셔야 하나 또 됩니다. 여쭤보고 갈게요. 관여된 사람이 조사한다는 얘기는 지금 청와대가 예, 조사한다는 청와대 얘기예요. 이야기를 잠깐 언급한 거 아니까 제가 네, 그건 아닙니다. 이경환 검찰이 부대변인께 수사하고 있는 걸 그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예. 얘기를 하십니까? 그 김 대변인, 그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제 김윤옥 여사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특활비 일부를 달러로 전환을 해서 그게 이제 김윤옥 여사 쪽 행정관에 전달돼서 그중 일부가 명품 구입을 한 걸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들어온 소식이 바로 이제 김윤옥 여사 측에서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일단은 그 언론 보도가 있었고 제보가 있었다는 정도로 얘기를 한 거라고 예. 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문제다라고 봅니다. 아, 그 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그 말씀하신 부분에 답을 해주시고 자유한국당 입장까지 아까 말씀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자유한국당은 과연 그 보수 결집이 되든 안 되든 그건 뭐 차치의 문제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를 하는 게 자유한국당에서는 도움이 되는 건지 지금 당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 사실 그걸 좀 듣고 싶어요. 예. 예, 일단 뭐 청와대 관여 문제를 좀 하시죠. 아니 예. 청와대 관여된 사람이 조사한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아니 이렇게 아까 첫 번째 얘기를요. 관여된 사람이 조사를 한다라고 관여성을 했습니다. 말씀을 하셨죠. 예. 단어를. 하셨습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정확하게 제가 기록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제 관여된 사람이 조사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정확하게 할 이해를 하셔야죠. 예. 그래요. 그러면서 검토는 마치 안 제가 했다고 합니다. 사실 오다는 것처럼 이야기한 거는 진짜 김현 대변인 잘못 아니 판단하시는 관여된 거예요. 사람이 조사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얘기 안 그건 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아까 이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관여된 저기 사람이 조사한다는 연합 의미도 잘 측에서 모르겠습니다.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예. 아니요, 관여된 사람이 조사한다는 말도 예. 의미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그런 확인을 말 좀 해볼게요. 예, 그러면.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예. 뭐 아까 노무현 대통령 640만 불에 대해서는 입증이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MB 대통령에 대해서는 입증이 됐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그 당시도 수사 단계에서 중지가 됐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증거를 제시해서 다 이야기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노무현 이야기한 것이고 대통령이 받았습니까?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일단 노무현 이야기- 대통령이 받았냐고요. 자, 김 대변인 아니지 잠깐 않습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받았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노무현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받았죠. 실제로 보면 노무현 제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자, 제가 정의 오늘 소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오늘 세 분을 모시면서 예, 예. 분명히 오늘 이런 일이 좀 이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예. 10년 전의 이야기고 오늘 또 그 사건이 어제 그제 예. 뭐 관장인 그 대통령들 전현직 대통령들 입에서 예, 자꾸 예. 이런 게 올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세 분께서 이 문제에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갈등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는 사실관계 하기보다 각 당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 문제 그걸 저는 듣고 싶은 거예요. 예, 그 부분을 그래서 좀 예, 해주세요. 예. 예, 제가 뭐 이야기를 하셨으니 그걸 예. 제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끼어들어서 제가 말을 못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본인이 그 당시에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는 입증이 안 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MB의 잘못에 대해서는 입증이 된 걸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수사 단계에서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치 본인은 여당이 보는 것은 다 사실이고 아닌 쪽은 사실이 아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그걸 전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들이 비판이 잘못됐다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앵커께서 물어보신 거 그리고 저희들은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불법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입장은 동일합니다. 예. 다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예.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감추고 나머지 잘못만 들추내는 행위가 과연 합리화될 수 있는 것인지 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무엇을 감췄다고 얘기하시는 잠깐만요. 건가요? 저도 좀 얘기 좀 예. 할게요. 얘기하시고 그 제가 두 당 대변인들께서 얘기하신 걸 보고 느낌이 참 우리 국민들도 정권 잡으면 무조건 본인이 선이고 정권을 잃으면 정치 보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검찰의 행태를 나는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노무현 대통령 때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 이런 게 나왔었죠. 지금 모욕주기 비슷한 거예요. 지금 김윤옥 여사 국정원 특활비로 달러를 바꿔서 그걸로 명품백을 샀다. 이런 얘기가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관계가 정확히 조사가 되고 그게 법에 위반이 됐으면 처벌을 받고 또 그 처벌은 재판부의 판단에서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런 양측의 비판을 하면 양비론을 얘기해요. 예. 그 양비론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예. 내 편 아니면 네 편. 진영 논리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요.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 쟁점하였고 서로 주장만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됩니까? 당연히 검찰 수사하고 사법부가 판단을 하고 판결을 해야 예. 엄정한 그 처벌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해줘야지. 지금 왜 그런 주장들을 서로 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래. 당 대변인 부대변인이 나와서 당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서
밝히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 말씀드리는 것은 당의 입장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소위 카더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예. 입증되지 않은 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내부 고발에 의해서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구속이 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국민들의 시각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린 건데 지금 이경환 부대변인은 전혀 아닌 노무현 대통령 사건을 가지고 들고 와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김 여사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한 예,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당의 입장이 아니고 공식 입장이 아닌 것을 예. 마치 입장인 양 해서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다라고 예. 한다면 저는 옳지 못하다. 이 문제의 핵심, 아까 제가 알겠습니다. 지적했던 것은 예.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러나 물어보라는 게 아니라 답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자유한국당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문제를 덮으란 말입니까? 아니면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지 아니, 않습니까? 자, 예. 여기까지 제가 듣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듣고 정리하죠. 예. 아니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 당의 입장을 말씀을 해야 된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우리 당의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예. 사실관계를 그리고 바로 잡은 겁니다. 사실관계 뭘 바로 예. 잡았어요. 우리 입장을 말했을 뿐인데. 아니요, 말- 걱정됩니다, 말- 사실은. 진짜 자, 걱정됩니다. 네. 자, 그 정도 하실 겁니까? 예. 아니, 자, 아니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거 뭐였죠? 예, 자, 거기까지 제가 정리를 마시죠. 하겠습니다. 아니 정말 예. 자, 이게 바로 지금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 정치권의 현실이 아닌가 싶은데 진실과 팩트는 하나인데 각 당의 어떤 정치 노선을 가지고 보는 시각들은 다 다르다 그런 느낌이 확 들었고요. 글쎄요, 검찰의 어떤 신뢰도 문제 저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사건 팩트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글쎄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른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그 국민의당 얘기 할게요. 그 김철규 대변님, 안철수 유승민 대표 어제 악수를 했어요. 그렇죠?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악수가 되지 않을까 그거는 뭐 우려도 하고 있던데 지금 당 분위기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전당대회는 제대로 치러질 것으로 보이세요? 전당대회에 그 지금 의장을 맡고 있는 이상돈 의원이 전당대 소집에 공식적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월 4일 날 전국의 23개 지역에서 예. 동시에 새벽 6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당대회는 순조롭게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안철수 유승민 대표 양당 대표가 통합을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태 기득권 양당 정치와 싸우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민생 안보 미래를 위한 정당, 지역과 이념을 뛰어넘는 젊고 매력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안보와 경제와 미래에 대한 여러 문제들을 비전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저는 양당과 양당의 통합에 예. 동의하는 개인과 단체의 예. 세력들이 하나로 뭉치는 과정을 밟아갈 것이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두 대표가 민주당과 한국당을 사실 좀 비판을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또 이런 두 당이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추미애 대표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 이야기 좀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려주시죠.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보수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을 기대해서나 출발부터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안철수 유승민 대표에겐 지금이 보수의 적자로 자리 잡을 기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낡은 보수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인식과 태도로는 홍준표 대표의 자유한국당조차 넘어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언문을 보면은 미래를 위한 통합과 계획의 정치, 구태 정치와의 전쟁, 기득권 보수와 수구적 진보를 물리치는 유능한 대한 정치 등 양비론으로 점철된 정치적 레토릭만 난무할 뿐이지 그 어떤 감동도 감흥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부 통합도 봉합하지 못한 양당이 어떻게 서로 통합을 한다는 것인지 통합개혁신당은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김 대변인, 그 민주당은 명분 없는 이합 집산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어저께 그 통합 선언문 중에 가장 눈여겨볼 대목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부를 박근혜 정부하고 같다라고 얘기한 점입니다. 전혀 다른데 그렇게 규정을 하고 뭐 양쪽을 다 패권주의 세력으로 보고 이제 본인들이 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을 확장한다고 하지만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9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내 교섭단체로 되는 게 시급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로서는 호남에 이렇게 갇혀서 갔다가는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두 정당이 이합 집산을 한 것이고 보수 야합이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특히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계승하고 새로운 정치를 펼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표를 얻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들에게만 물었지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91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주도했던 3당 합, 당시 이제 총재이지요. 예. 그때 이후로 두 번째 이제 3당 합당과 같은 일종의 야합인데 그런 대목에 대해서 이 당 역시 국민의당 내부에 있는 반통합파에서도 패거리 계파 사당화의 대왕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MB 아바타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훨씬 더 세게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로서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정치가 정말 정도로 가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이합 집산이 안 맞다, 다당제가 맞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새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안철수 대표가 정면으로 본인이 주장해온 바를 예. 뒤로 후퇴시켰기 때문에 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얘기 듣겠습니다. 예. 저는 뭐 중도의 어려움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도는 사실 위치적 개념이라서 가치적 개념이 아니거든요. 어디 좌나 우나 있는 가운데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가치가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양비론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본질적인 컨텐츠가 뭐냐가 항상 헷갈리게 되는 거죠. 좌에서 조금, 우에서 조금 그러다가 양쪽이 다 잘못하면 양쪽의 양비론에 가게 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컨텐츠가 없게 되는. 따라서 실제적으로 나중에 표로 가게 될 때는 그 표들이 다 나누어져서 양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고요. 이러한 중도의 어려운 점이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합병하는 과정에서도 예.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도 이미 많은 출혈이 나지 않았습니까? 예. 1+1이 3이 아니라 1+1이 1.5도 되지 않는 이런 경우가 되는 걸로 봐서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 예. 말씀은 예, 해야 될 것 짧게 같은데. 하시죠. 예. 예. 양당의 이런 비판들이 예. 역대 그 다른 당의 통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비판이 있었는지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양당에게는 대단히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른바 천하 삼분지계라고 해서 지금의 거대 기득권 양당 구조를 깨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력들이 모아져야 된다라는 국민적 여망이 있습니다. 그 여망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양당에서 우려하는 보수 야합이니 예.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만은 예. 그런 길로 가지는 않을 그래요. 겁니다. 쓴소리 좀 들으세요. 네. 예, 예. 자, 그리고 이게 좀 문제입니다. 가상화폐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금감원 직원이요, 이 대책 발표 직전에 이익을 참 챙겼습니다. 금감원에서 지금 사실관계 조사하고 직무 연관성을 지금 밝혀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가뜩이나 정부의 혼선이 좀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사실상 금감원 직원은 금감원 공무원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게 국민들한테 또 다른 어떤 신뢰 하락의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민주당 쪽에서는. 일단은 시세 차익을 했고 그런 의혹이 있다면 일벌백계를 해야죠. 예. 잘못은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정부의 정책이 그 이제 법무부 장관 금감위원장이 얘기를 했고 그것을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지금 이 예.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입장을 지난 1월 15일 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어쨌든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다음에 이 가상화폐의 과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구동성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한 직원은 그 직원이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상화폐에 대한 대책 예. 마련을 갖고 있고 정부가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예. 조정 국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기 이건 부대변인께 여쭤볼게요. 또 변호사시고니까. 예, 예.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예. 그 엠바고 이 얘기는 그러니까 보도 시점을 좀 미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저희들이 언론에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 예, 예. 정부 정책이 그 엠바고를 어떻게 할까요?
교묘히 이용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작전 세력이 될 수 있다. 예, 예. 뭐 작전 세력이 실제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사실 의혹 제기도 하고요. 예, 예. 일부 뭐 팩트를 전달한 것 같은데 예,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실제 정부 인사 중에 뭐 한국당에서는 김성태 의원은 그런 얘기까지 했던데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만은. 일단 그와 같이 그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확정이 돼야 되는데요. 이번에 문제됐던 것은 금감원입니다. 금감원은 사실은 이게 국가기관처럼 보이지만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휘하는 뭐 민간단체, 민간이 같이 섞여 있는 단체거든요. 예.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할 근거가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예. 다만 사전 보고 의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 뭐 징계라든지 이런 건 가능할지 몰라도 원칙적으로 처벌할 규정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혹시나 예를 들어서 정권사 직원이 그 내부자 거래를 이용을 해서 어떤 이익을 취했다. 그럴 때는 처벌이라든지 내지는 그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문제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금감원 직원이 파견에 나가서 어쨌든 그 국가 정보를 예. 미리 알고 이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다 주지를 시키고 예. 법률 위반이면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 난맥 같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문제는 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그 주무부처부터 계속적으로 혼선을 가져오면서 이와 관련된 어떤 직원들, 담당 직원들, 공무원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혼선을 가져오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감독을 강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가상화폐하고 암호화폐가 그렇죠. 지금 혼용되고 예, 있는데 명확히는 암호화폐가 맞는 암호화폐라고 거죠. 예. 쓰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갈팡질팡한 그 발표와 대책이 사실 시장을 혼란시켰고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그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예. 지금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도 얘기될 수 있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그 암호화폐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정부가 모든 걸 정부가 다 알아서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정부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정부가 지시하고 정부가 대책 세우고 이렇게 사고하는 방식 자체가 우선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디지털 세상인데 아날로그식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거의 결정권자로 있어요. 이런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상식적으로 대처하더라도 정부가 이렇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금감위원장, 청와대 불과 몇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한다, 안 한다,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정부가 좀 보다 중장기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좀 차근차근 연구를 해서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정리하죠. 자, 지금까지 김현 민주당 대변인, 이경환 한국당 부대변인,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